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주가가 크게 상승한 사조산업 분석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권리와 상법 이야기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사조산업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손실을 봤었는데요. 제 투자 실패담도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조산업만 생각하면 제가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은 아니네요. 이 공시 보기 전에 일단 우리 회사가 크게 상승했던, 지금 최근 이렇게 크게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이 회사가 꽤 오랜 기간 오너 리스크에 시달려 왔었는데, 이 소액주주분들이 오너를 견제하고 회사 가치가 주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행동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올해 초에 했던 공시인데요. 이 회사 합병 결정을 하셨다가 사조산업이 이를 철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캐슬렉스 제주라는 이 회사를 흡수 합병하시기로 했다가 지금 이를 철회하셨는데요. 그 내막이 이렇습니다. 이 캐슬렉스 제주라는 회사는 이제 오너 일가 분들이 갖고 계신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적자가 심했습니다. 이 적자 회사를 지금 흡수 합병을 해서 오너 개인의 손실을 지금 회사에 전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소액주주분들의 반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그 결정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시를 좀 굉장히 눈여겨봤었던 것이, 이 사조산업이라는 종목 자체가 그 오너분들이 주주 가치를 제고해주지 않기로 조금 비판을 받았던 회사고, 그와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로 또 여러가지 좀 비판을 많이 받았던 회사입니다. 짠물 배당으로도 유명했고요. 그러한 여러가지 오너로 인해서 저평가돼 있던 회사가 지금 소액주주분들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보였기 때문에 제가 좀 눈여겨봤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렇게 좀 진행이 되다가 지금 오늘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 회사가. 그 가장 큰 원인이 지금 그 소액주주분들께서 지금 집단으로 오너를 견제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공시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월 31일에 나왔던 공시인데요.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이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해 단체가 난립하면서 막 주식을 끌어모으고 주식 수로 표대결하는 그런 경영권 분쟁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만, 일단은 그 주주분들이 오너를 견제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지금 법원에서 소액주주 편을 들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소액주주분들 성명이 나와 있고요.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신청인, 그러니까 우리 사조산업이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죠. 기재장부의 열람 및 등사, 소액주주분들이 기재장부에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소액주주 편을 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주주명부 열람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우리 주주들이 갖고 있는 정당한 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법 제 396조 여기 보시면 공시의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항 보시면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류의 열람, 이 서류가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주주 명부나 사채 원부 또는 그 복본, 이러한 서류를 언제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 사조산업 주주분들이 회사에 가셔서 주주 명부 봅시다 라고 이를 청구하신다면 회사에선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주주의 엄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조산업이 이를 안 들어주셨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지금 주주명부 등 열람 등 가처분 신청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이게 확실하게 나오는데요. 여기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쉬네요. 여기 보시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가
상법, 우리 아까 봤죠? 이 상법 조항에 의해서 주주 명부 등의 열람 등사 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나? 뭐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없다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네, 사조산업 우리 회사가 직접 이를 증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연히 주주의 권리고 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서 이번에 법원이 소액주주의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가 상승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자, 일단 우리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돼 있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제 투자 이야기 한번 연관지어서 해보자면, 제가 사조산업에 투자를 했던 게 2016년 말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투자를 결심했던 이유 역시나 그때 사조산업이 그 자제분께 회사를 승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너분이 계시고 그 오너분의 자제분께 회사를 승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회사가 꽤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분석 보고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승계 과정이 좀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래도 좀 회사 가치를 좀 재반영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좀 그릇된 제 판단이었죠. 그래서 제가 2016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이 회사와 함께 했습니다. 사실상 물려서 도망을 못 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작년 7월에 결국 손절을 했는데 손실이 마이너스 30.3%, 네, 꽤 큰 손실을 봤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었던 저한테는 꽤 큰 손실이었죠. 다행히 이걸 매도하고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복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결국 손절을 결심했던 이유는요, 승계 과정이 거의 다 승계 과정이 끝났다 라는 평가가 이미 있고,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 회사를 이렇게까지 주가 관리를 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한 주주가치 제고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배당도 계속 저평가였고, 회사 자체의 가치가 컸음에도 그러한 그게 주가에 반영이 결국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다른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 손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절을 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팍팍 오르는 걸 보니까 지금 상당히 배가 아프기도 하네요. 근데 결국에는 이 소액주주분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셔서 어떤 방식으로라든 회사 가치를 그러니까 회사 가치는 원래 좋았으니까 이게 주가에 반영되게끔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결과가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조산업이라는 회사의 가치 자체는 사실 옛날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좋은 회사였고, 또 이 회사 오너분께서 이 오너분께서도 정말 대단했던 게, 이분이 그 어선두척으로 처음 출발하셔서 여러 가지 회사를 일단 성장시키시고, 또 여러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사조그룹이라는 회사 자체를 굉장히 크게 성장시키신 굉장한 기업가 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오너의 경영 자질 역시 높게 평가해서 투자를 결정했었습니다. 다만 이게 주가에 이렇게까지 반영이 안 될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목이 너무 아프네요 오늘. 거기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작별을 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왜 이러지?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제 투자 경험도 한번 공유를 해드렸고, 소액주주의 권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액주주분들 열심히 활동하셔서 오너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거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안을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회사 가치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승자는 누군가라고 제가 평가를 해보자면 이 소액주주분들이신가?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승자는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인데요.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조산업을 제가 알기로는 5만원대 중반 정도에 매집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보세요. 이 국민연금이, 저는 약간 투자를 하실 거면 국민연금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정말 전형적인, 약간 이 회사가 장기간 횡보하고 있거나 많이 하락했을 때 매집을 해서 주가 가치가 이제 다시 반영이, 주가 가치가 다시 상승했을 때, 회사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을 때 매도를 하는 약간 전형적인 그 가치 투자의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 5만원대에 매수를 하셔서, 사실 생각해보면은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도 있거든요. 거의 5만원대 매집하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18,700원까지도 떨어지고 했으니까 큰 손실을 보시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장기간 보유를 하셔서 지금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지금 보유 비율 이렇게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공시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을 내고 엑시트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국민연금 가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 주식 투자 못한다라는 기사가 심심하면 한 번씩 나는데 이런 사례를 보면은 국민연금 주식 투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주주분들도 많은 이익을 보셨을 것이고, 또 오너분들도 이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회사 오너분들이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작년 초에 매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수익을 크게 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윈윈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고 제가 약간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고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